국민통합정치개혁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오늘로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선거 중반전입니다. 선거가 열기를 더해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난과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이재명 후보의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 기후변화,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의 경쟁, 양극화까지 난제가 쌓여있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한두 개 좋은 정책이나 땜질 처방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 어느 것을 보더라도 승자 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승자 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영정치, 대결정치, 승자 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입니다.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내놓는 기회입니다. 동시에 선거만을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지금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교체 못하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화와 쇄신의 첫걸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미 보궐선거 5곳 중 3곳의 공천을 포기하고 책임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의지, 더불어민주당만의 쇄신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 잡기, 소수 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집권 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 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통합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통합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습니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한 국가안보회의에 이어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민심은 다양합니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 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기본권과 자치 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습니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수십 년 쌓여온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누구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함께 국민들께 약속합시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실천합시다. 불가역적 정치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현업TV 소영 기자님. 일단 검토 과정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회견에선 빠졌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동반되는 사항인데 네. 이건 어떻게 하실지 또 궁금하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에 국회 산하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정치적인 입김에서 더 거기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중대선거구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중대선거구가 개혁이냐 아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금권 정치와 파벌 정치가 일상화됐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 내지 5명을 뽑다 보니까 같은 당 내에도 서로 경쟁자가 되고 상대 당과 서로 보이지 않는 연합이 되고 자기 파벌들 간에 당 내에서 같은 갈등이 발생하면서 파벌 유지를 한 금권 정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다선 의원들은 훨씬 유리하게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5명 정도 뽑으면 오히려 신인 청년들이나 신인 정치인 참여가 오히려 배제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교체가 되지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가 논의되려면 3선 이상 초과 금지 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중대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꾼 이유도 상속되고 세습되는 이런 지역 토호 정치인들을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면이 있고 우리도 소선거구를 했을 때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교체되는 어떤 역동성이 발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 문제, 다당제를 보장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고 소선거 문제는 일단은 유지한 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참 고양이 목에 방울 단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게? 감사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제기한 게 책임 총리자와서는 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기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곳이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이 잘 됩니다. 즉 발목을 잡는 어떤 행정부 하는 것을 막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많이 존재가 되지 뭔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형성적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는 사실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지만 대통령제는 서로 견제 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제도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합정치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대통령 부통령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제도라는 게 있고 국회의원이 입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하게 되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를 막 사소한 그 흠집만 가지고 무너뜨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짜 총리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이 그걸 끌어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즉 서로 간에 입법과 행정부가 간에 그렇게 막 발목 잡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정치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서 내각이 구성되게 되면 이 감사원은 그러한 구조화에서 국회로 오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과는 약간 다른 기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결과에서 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180석 받으셨을 때 추진을 했으면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같은 당이라도 대표에 따라 얼마나 중점도가 다릅니까? 생각이 엄청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이 결선 투표제는 국회의원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한번 기록을 검색해 보십시오. 송영길이 대통령 결선제를 지금 와서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가 주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 총리제도 제가 일관되게 당대표 아닐 때부터 주장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또 지금 이 대통령제라는 선거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실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고도 들리는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만남을 제안하고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지금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꼭 대선의 정치 공학적으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대선 승패를 넘어서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권 교체 논란을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란 걸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안철수 후보께서 다당제 계속 강조했고 양당 제도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뭐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뭐 이것을 위한 뭐 수단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 교체, 제도 교체를 넘어서 이때 아니면 이거 못한다. 저희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이렇게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시기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집중될 때 이거를 처리를 합의를 해줘야 대선 승패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충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10분 그만하겠습니다.